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2장 경제학의 통찰로 역사를 읽는다. 20팝콘이 없는 영화관을 상상할 수 있을까? 수익 구조의 비밀. 얼마 전 모 대형 영화관 체인 업체가 일부 영화관에 한해 입장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대형 영화관 운영회사들이 가장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문화생활 중 하나인 영화의 입장료 인상을 통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상식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영화관의 가장 큰 수익원은 영화 입장료가 아니라 팝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실제 확인해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지난 2017년 영화진흥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화관 관객 수는 2억 1,702만 명으로 2015년 2억 1,729만 명에 비해 0.12% 감소했다. 하지만 매출은 2015년 1조 7,154억 원에서 2016년 1조 7,432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화 관람객이 극장 내 매점 이용 시 지불하는 평균 비용이 7,552원에서 9,009원으로 19.3%나 늘었기 때문이다. 극장 관객 수는 줄었으나 매출이 증가한 이유가 매장 운영 수익 때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대형 영화관 체인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10년간 판매한 팝콘과 콜라가 각각 1,300만 개, 1,200만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팝콘통을 세로로 쌓았을 때 에베레스트 산을 1,500회 왕복 가능하고 일렬로 세웠을 때는 무려 지구를 반 바퀴나 도는 양이라고 한다. 또 다른 대기업의 경우 총수 일가가 영화관의 알짜 사업인 팝콘 매점의 운영권을 독식해오다가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격적으로 매점 사업에서 손을 뗀 일도 있었다. 이는 영화관 사업에서 가장 커다란 수익원이 팝콘 판매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영화관의 주 수익원이 입장료가 아니라 팝콘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영화 입장료와 팝콘 판매의 수익 구조를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화 입장료와 팝콘의 수익 구조 차이. 먼저 영화 입장료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자. 우리가 내는 영화 입장료 즉 티켓값에는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이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영화 제작과 상영에 기여한 사람들을 크게 극장과 배급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극장과 배급사는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반반 나누어 갖는다. 물론 서울 지역에서 상영되는 할리우드 영화의 경우 분배 비율이 배급사가 6대 극장이 4로 특별 대우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장료의 절반 이하의 금액이 영화관의 수익으로 희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내는 티켓값이 1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4,500원 미만의 금액이 상영관 측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물론 영화 상영관들은 인건비, 임대료, 시설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순수익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것이다. 이제 팝콘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자. 극장에서 판매되는 팝콘 가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6,000원 내외이다. 하지만 이들 팝콘의 원가는 600원 수준에 불과하다. 포장 비용 100원을 더한다 하더라도 원가 대비 7배가 넘는 금액이 팝콘에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팝콘과 함께 먹는 음료수의 가격 또한 평균적으로 500원 이상 비싸다. 이처럼 영화관은 영화 티켓 판매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보다 팝콘 판매를 통해 거둘 수 있는 마진이 더욱 높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우리나라 대형 영화관 체인은 영화 자체의 수입보다도 매장을 통한 수입이 더 많았다고 한다. 영화관 입장료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웠다. 처음 영화관에서 팝콘 판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이유 또한 또 다른 수익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영화 탄생 초기에는 니켈로디언이라고 부르는 공간에서 영화를 상영했다. 5센트를 의미하는 니켈과 관객을 뜻하는 오디언스를 합한 단어로 당시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주로 노동자 계층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했던 공간을 뜻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했던 당시 영화관은 노동자 계층에 급속히 퍼져나갔다. 1909년 미국의 주당 영화 관객 수는 4,500만 명에 달했고 니켈로디언 상영관 수는 8,000개에 육박했다고 한다. 1920년대 들어 극장의 이용객들은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니켈로디언은 시설이 열악하고 더러운 노동자 계층들의 전유물로 치부되어 중산층 이용객들에게 외면당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보다 높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영화 사업자들은 영화관 시설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그 결과 1930년대에는 한 주당 영화 관람객 수가 9천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급변한다.
한 주당 9천만 명에 육박하던 관람객 수는 1963년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텔레비전 보급의 증가, 주거 지역이 영화관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로 이동하게 된 점, 레저 문화의 다양화 등으로 영화 관람객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관람객의 감소로 영화관은 이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렸고, 그 과정에서 팝콘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된다. 많은 군거 질거리 중에서 팝콘이 선택된 이유는 대공황 이후부터 옥수수 가격이 저렴해져 팝콘이 이미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다 명확히 말하자면 팝콘이나 콜라 등 군거 질거리를 영화관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인 1930년대부터였다. 하지만 처음에는 관람객들에게 그리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 당시의 팝콘 기계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서 매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팝콘을 튀겨서 가져오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팝콘은 왜 영화관에서 사 먹어야 제맛일까? 종전 이후 팝콘 기계가 발달하면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많은 영화관에서는 팝콘 기계를 티켓 판매 장소 근처 내지 영화관 입구에 배치해 관객들의 구매를 본격적으로 유도하기 시작한다. 영화관은 단순히 팝콘 기계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공간으로 옮겨놓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일부러 팝콘 냄새가 매장 전체에 진동하도록 만들었으며 팝콘 튀기는 소리 역시 크게 내서 사람들의 후각과 청각마저 팝콘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팝콘을 비추는 조명 또한 마치 버터를 발라 팝콘이 노랗게 된 것처럼 만들어서 더욱 군침을 돌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설정들은 단순히 팝콘의 판매량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팝콘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부여했다.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즉,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은 버터를 듬뿍 발라 더욱 고소하기 때문에 응당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만든 것이다. 영화관의 이러한 전략에 따라 관객들은 집에서 만든 팝콘보다 10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주고 기꺼이 영화관에서 팝콘을 구매하게 되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팝콘을 먹으려고 영화관에 간다고도 하니 영화관 운영자들의 이 같은 전략은 대성공이라 할 수 있다. 영화 티켓값은 내리고 팝콘 가격은 올려야 한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프리드먼과 스티븐 렌즈버그는 영화관이 높은 수익을 거두려면 영화 티켓값은 내리고 팝콘 가격은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해 영화 티켓값을 내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유도할 수 있고 영화관 내부의 독점 시장인 팝콘 가게에서 관객에게 높은 가격으로 팝콘을 판매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가격을 높이고 전체 판매량을 줄일 때 독점 기업은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원리는 팝콘 매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두 경제학자는 티켓의 가격을 내리고 팝콘 가격을 올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영화 상영 계약을 들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잠재 수익의 일정 비율을 걸고 입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화의 흥행 성적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에 영화 관람자 수의 일정 액수를 보증하고 입찰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영화 티켓 가격 자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줄어든 소득은 팝콘 가격 등을 올려 벌충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제 팝콘이 없는 영화관은 상상하기 어렵다. 영화 티켓은 무인 발권기에서 사도록 유도하면서 팝콘 매장은 더 화려해지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앞으로 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영화를 즐기는 문화에 팝콘이 빠질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원인 또한 경제 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어떨까?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팝콘이 없는 영화관을 상상할 수 있을까였습니다.